젊은인데 왜 BTS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아니야 BTS 안 좋아한답니다 계속가 썸네일 만들었다. BTS 안 좋아해요. 나 BTS 싫어요. 여기서 몰라요. BTS가 누구지? 어쨌든 BTS가 뭔지 모른답니다. 아니 몇 명인지 몰라요. 몇 명인지. 몇 명이야 그래도 7명. 7명이에요? 꽤 많네. 이거 근데 이게 사실이 BTS가 아니지. 중국 애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BTS가 저렇게 그냥 한국이 뭐 얘네가 좀 이상한 애들이잖아. 찌질한 거. 왜 그래? 찌질해. 어떡해. 오늘 지금까지 일본이 엑셀 때문에 망한 거랑 최저가 입찰 관련해서 이것저것 얘기했었고 이것만 하면 끝날까 싶었는데 오늘 또 하나 윤석 교수님께서 또 하나 물어보신 게 있어요. 무려 BTS 어이구 감히 입에 감히 담을 이름 수도 없는 모르기도. 위대하신 분들을 요새 중국에서 뭐 어쩌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이제 그 한미 관계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에 하나인 벤플리트 상 처음 들었어. 가장 권위 있다는 데가 처음 네. 들었어 진짜. 네. 매년 줬대요. 네, 탄소년단. 그럼 이건 한국에서 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주는 거 아닌가? 어. 벤플리트인데. 벤플리트라는 그 사람 성이 벤이고 이름은 플리트. 아니 제임스 벤플리트. 제임스 벤플리트. 그리고 이 상 벤플리트 상이 벤플리트 상은 제2차 세계대전 미군의 장성통 지휘관인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이 6.25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퇴역한 후 1975년에 미국 최초 한국 관련 비영리 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설립하여 매년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벤플리트라는 분도 처음 들었어. 근데 그러니까 한미의 어떤 관계를 좀 더 이렇게 좋게 하는 사람에게 매년 수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코리아 소사이어티라는 여기서 상명이 벤플리트 상이라는 것을 비영리 단체예요. 코리아 소사이어티라는. 6.25 전쟁하면 내가 더밖에 모르잖아. 워커일. 예. 워커일. 어떤 사람인지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의 가장 큰 업적으로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은 확전을 피하기 위해 중국과 소련의 영토는 공격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작전 시 규정한 탄약의 한도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는 포병의 탄약 통제 보급률을 늘려 무제한 사격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공군에게 큰 타격을 입혀 중공군의 제5차 공세를 빠르게 좌절시켰습니다. 그리고 휴전협정 이후 한국군의 문제점으로 우수한 장교 인력 및 사단급 이상의 대규모 군사 훈련의 부족으로 보고 1951년 10월 경상남도 진해에 육군사관학교 건물을 신축하여 한국군의 정예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장군이 뭔데 거부를 지어줘? 근데 이 전쟁에 와서 돈을 엄청 벌었나 봐. 계단도 만들고 건물도 지어지고. 뭘 한 거야 대체? 근데 그 우리나라 그 군인들도 베트남전 하고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왔대. 미국한테 월급 받은 거고. 아니,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그런 거. 그 아는 친구가 바나나 팔았나? 자기 아버지가 거기를 장성급으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서울에 있는 호텔을 샀어. 뭐야? 호텔을 빌린 게 아니라 호텔을 강남에 있는 되게 큰 호텔이야. 이름만 들면 아는 호텔. 호텔을 사?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왔대 거기서. 그러니까 뭐 밀수 이런 걸 한대. 자 여기서 이제 겁나 비리.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떼길 게 뭐 있어? 근데 떼다 팔았겠지. 뭘 팔게 있냐? 그때 희한하네. 아무튼 재테크의 기자였던 걸로. 이분이 외동 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동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6.25에 참전을 했고 근데 이 외동 아들이 그 비행기 조종사인데 짙은 안개에 구름 낀 야간 작전에 이제 갔는데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대대적 수색이 시작이 됐는데 그 수색을 하는 도중에 야 그만해 불편한 희생이 있을 수 있으니 그만해 하고 중단을 시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미담 덩어리인데.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퇴학한 후에 고향 목장 집무실을 만들어서 이 아까 뭐였어요?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만들었고 그 집무실의 이름을 한국의 방이라고 짓고 뭐 자신의 외동 아들이 죽었던 곳이어서인지 몰라도 한국은 나의 고향이다라고 자주 얘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배경을 아는 이제 BTS가 이제 수상 소감을 얘기를 한 거죠. 한 50초 중에
6.25 전쟁에 대해서 딱 얼마 안 돼요. 이것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부터.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2020년 연례 행사는 올해가 6.25 전쟁 70주년이라 더 의미가 짙습니다.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 및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냥 상 받아서 기쁘다. 이번에 70주년인데 아주 잘 하겠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 70주년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이 상이 이제 6.25 때 참전한 장군이 만든 거고 이 장군의 어떤 그런 뜻이 뭐였냐면 한미 관계를 돈독하게 발전시킨 사람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양국에 대해서 양국이라고 그러면 한국하고 미국이 있죠. 이 양국에 대한 이제 함께 싸웠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뭐 소감을 할 수 있잖아. 뭐 BTS도 뭐 전쟁이랑 아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다 북한이니까. 탄약으로 선거한 적은 아니야. 지요. 그것도 암이고. 그래서 별로 괜찮네.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이 화두가 돼갖고 이제 중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가 그게 뭐 중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중국의 그 항구시보에서 보도를 낼 때 이제 중국어로 이제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번역을 할 때 내가 보기에는 좀 자극적으로 번역을 저기에서 양국을 양군이라든가 양쪽의 군대. 근데 아까도 앞에서 역사를 봤지만 미국 이 장군이 뭘 했어요? 중국군을 굉장히 많이 죽여요. 그러니까 탄약제 한씩 다 죽여 하고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이 상을 받는다는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인민군을 죽이는 사람이 받는 그거를 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 때 그럼 죽이라고 있는 전쟁. 그래서 이 한국시보가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네티즌들이 이제 쓴 건데 이거는 솔직히 약간 좀 어이가 없긴 한데 국가 존엄을 건드리면 용서 못한다. 존엄을 건드렸다는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BTS가 중국군은 그러니까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원조 참전을 했다. 그때 이제 중국군이 많이 죽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존중을 안 하고 모욕을 하느냐. 이렇게 되면서 그 상을 받은 것 자체부터 이제 물기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사 내용을 막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한 2, 3일 정도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국에 있는 내부의 관계자가 얘기한 게 진짜 좀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부분이에요. 중국 내부에서는 마오쩌둥의 6.25 전쟁 참전 결정으로 마오쩌둥의 아들을 포함 중국군인 3억 18만 명의 희생자를 낳은 실수를 미화하기 위해 북한의 남침이라는 발발의 원인은 생략한 채 미국이 38선을 넘어 압록강전까지 진출하였고 대만 해방을 방해하는 등 중국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여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돕는다는 한미 원조 전쟁으로 규정하여 참전의 당위성을 강조해 오고 있으며 시진핑 집권 이후 이런 정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내부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역사 교육을 참 이것도 중국어로 댓글 달리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그래. 13억 중국인들을 우리가 한번 한 번씩만 늘어나요. 한 번만. 그러니까 우리는 6.25 전쟁의 이제 시작을 북한이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러시아랑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는 거 생각을 하는데 네. 얘네는 그게 아니라 미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막았다. 북한을 도와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 교육을 한 거죠. 그건 뭐 제가 책을 본 건 아니지만 이런 내부의 얘기가 이제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중국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젊은이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우리를 침범했던, 그러니까 우리를 많이 죽였던 그런 미국인데 미국에 또 BTS가 수상을 받게 되면서 조금 언짢죠. 제가 만약 중국인이었고 그런 그 역사 교육을 받았다면은. 근데 이게 사실이 BTS가 아니고 중국 애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BTS가 중국이다. 그냥 한국이고 얘네가 좀 이상한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치. 국가에 대한 그런 그게 너무 요즘에 높은 거 같아. 인간거리가 좀 없었나 보네 한국시보가. 놀았나봐. 뱀플리트 상에 대한 반감이 많이 있었을까? 짤짤 없지. 한국시보에 얘기 안 했으면 몰랐을 거야. 그렇지. 무슨 반감이 있어? 받아들지도 못했겠지. 램플레이스가 뭐 누군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한국시보가 알려줘서 알았겠지. 얘네가 그래서 선동한 이제 거네. 이 사태가 막 이렇게 네티즌들이 막 싸움이 막 벌어지고 하니까 이제 해외에서 역사 공부를 좀 한 거예요 이제. 6.25 역사 공부를 한 맞아. 기자들이 막 역사 공부를 해서
뭔 문제냐 이게. 왜 둘이 싸우고 있는 야, 거야? 그러면서 중국의 해외 언론들이 이제 중국에 대한 비난 글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너무 이렇게 외국에서 막 이런 얘기가 오니까 이제 자제를 시킨 거야. 중국에서 자제를 시키고 외국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그러지 말아라고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자제를 시켜서 이 황구시보 이 기사가 삭제가 됐어요. 지금 이제 원본을 못 찾아.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되고 끝나는 것 같았는데 황구시보에서 다시 또 올라왔어. 그러니까 황구시보에서 14일에 뭐라고 올라왔냐면 여기서 황구시보가 14일 한국 네티즌에 방탄소년단의 일상적인 표현도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런 중국 팬들은 없어도 된다라는 많은 댓글에서 한국은 중국 팬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라는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를 올리면서 2차전으로 한국을 상대로 사과를 받겠다. 다시는 중국의 신기를 못 건드리도록 손을 봐주겠다라고 나선 상황입니다. 찌질한 놈. 왜 그래? 찌질해. 어떡해. 그러면서 이런 지금 쌍개들이 욕을 먹지. 2차전이 지금 발발하고 이거 여러 이제 또 우리 아미들이 또 가만히 안 있잖아요. 이거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왜?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이제 있는데 이게 상을 받은 BTS 쪽 아미들하고 중국 쪽하고 이제 난리가 났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약간 이걸 객관적으로 보는 뭐 네티즌들도 있긴 한데 너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여론이라고 할까 좀 몰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짱깨들 없어도 됐네. 왜 욕하러 와라. 짱깨들 없어도 돼. 우리 채널에 욕하러 들어와. 아니,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사실에 기반해서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사실은 북한의 남침이라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안쪽에서 역사를 잘못 배웠으니까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하면서 그거에 대해 욕을 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역사 또 근데 개편이 해야 된다. 이게 논란이 되면서 진실을 알게 될까봐 덮은 거지. 우리가 근데 이 찌질이 황구시보 이 어. 새끼들이 기사 삭제하는 거에 대한 반란으로 계속 지랄하고 있는 거야. 이거 접어지겠지. 이거 뭐 별 일도 아닌데. 별 일도 아니네 정말. 아 그럼 왜 빌보드 차트 1위 했다고는 지랄 안 해? 이제 차트인데.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중국에서 이제 유튜버들 간에도 얘기가 많았는데 뭐 눈에 띄는 유튜브 영상들은 뭐냐면 이제 자기네들도 거기에 이제 편승을 하는 거지. 얘는 아시아인이다. 아씨. 우리 나 진짜. 아시아의 자랑이야? 아시아 자랑이다. 손흥민까지 해서 아시아의 이 자랑으로 이거 언제 아시아를 그렇게 챙겼다고. 편승하고 요즘 이렇게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국에도 유튜브 볼 수 있어요. 뭐지? 못 봤던 것 같아요. 있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그 말 많은 게 뭐 일본이 역사 왜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중국이 어떤 역사책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 새롭게 이번에 좀 눈에 띄더라고요. 중국 역사 공부 안 하는 줄 알았지.